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박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린다. 혹시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관절염,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이상 환자 수는 무려 470만 명에 달합니다. 50대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이 무릎 관절 통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문제는 이 병이 단순히 무릎이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절염은 시간이 갈수록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며 심하면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병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지만 너무 쉽게 방치되는 이 질환,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건강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건강 연구의 달인 곰박사가 오늘도 찐 알짜배기 정보만 싹 털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관절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관절염은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 붓기, 움직임의 제한 등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이 점점 닳아가며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 엉덩이, 손목 등 큰 관절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게 되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관절이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예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 외에 또 어떤 관절염이 있을까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 관절을 공격해버리는 병입니다. 보통 30, 40대 여성에게 많이 생기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통풍입니다. 이건 주로 발가락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 생기는 관절염인데 고기나 술 같은 걸 자주 먹다 보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쌓이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통풍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통증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관절염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집중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관절염에 걸리는 걸까요? 관절염에 걸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흔한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점점 닳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이나 엉덩이 같은 큰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관절염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운동 또는 반복적인 관절 사용입니다.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특정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은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절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관절염을 앓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에게도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부상 이력입니다. 과거에 다쳤던 관절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겪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염은 미리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관절염 발병을 늦추거나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이나 엉덩이 같은 큰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체중의 5%만 감량해도 관절염 위험을 약 3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이 줄고 그만큼 관절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주변 근육도 함께 강화해줍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몸속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뼈와 관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거나 설 때 자세가 흐트러지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무릎에 체중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절염에 좋은 운동 같이 알아볼까요? 자, 관절염이라고 하면 움직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가만히 있고 싶어지죠? 하지만 사실은요, 살짝 부드럽게 꾸준히 움직이는 게 약이에요. 너무 안 움직이면 관절이 더 굳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물속 운동입니다.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이요. 이건 정말 곰 박사가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물속에서는 몸무게 부담이 훨씬 줄어서 관절의 압력이 덜 가죠. 게다가 물의 저항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육이 강화돼요.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물속을 걸어보세요.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특히 좋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염은 굳는 병이기도 하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절을 살살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뻗었다가 다시 구부리는 식으로요. 억지로 꺾지 말고 시원하다 싶은 느낌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하지만 아주 가볍게 해주세요. 관절을 지켜주는 건 근육이에요. 근육이 든든해야 관절이 덜 닳죠.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엔 허벅지 앞근대 퇴사두근이 중요해요. 벽에 등을 대고 살짝 앉는 벽, 스쿼트, 혹은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을 아주 가볍게 해보세요. 단, 아프면 바로 중단하세요. 네 번째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괜찮을까? 하시죠? 평지에서 충격이 덜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걷는 건 아주 좋아요. 하루 20-30분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 주위 염증도 완화돼요. 단, 계단이나 언덕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요가나 필라테스입니다. 초급 수준도 충분합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살려주고 근육 밸런스를 맞춰줘요. 단, 자세는 꼭 전문 강사에게 배우거나 초급 영상으로 천천히 따라하세요. 잘못된 자세는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조절,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올바른 자세,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관절염을 늦추고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쌩쌩한 관절 지켜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곰 박사는 과학으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팁으로 함께 했습니다. 구독하시면 건강은 플러스, 나이는 마이너스. 비바라이프 토닉. 다음 시간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